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는 순간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로 기억을 조작시켜주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모두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1장 말리의 유령, 바로 시작합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그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 놓아주는 법이 없는 짠돌이. 심지어 거지들도 스크루지 영감에겐 구걸을 안 했다죠. 그런 그에게도 친구이자 동업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런 말리의 죽음 앞에서도 무심했습니다. 말리가 죽은 지 7년이 되는 해의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불우이웃을 도와달라는 방문객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한 스크루지는 자신의 거절에 흡족해하죠. 스크루지의 사무실로 조카가 찾아옵니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스크루지는 조카의 인사에 이렇게 답합니다.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짓거리는 사람들은 몽땅 푸딩에 넣어 푹푹 끓인 뒤 호랑이 가시나무로 가슴을 찔러 파묻어 버려야 해. 당해도 싼 놈들이야. 하고 말이죠. 조카는 이런 말을 듣고도 스크루지에게 부디 크리스마스 날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합니다. 스크루지는 마지못해 간다고 대답하고는 그를 돌려보냅니다. 밤이 되자 스크루지는 낡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스크루지가 집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순간 열쇠 구멍에서 벼랑간 죽은 말리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계속 바라보자 말리의 얼굴이 사라졌죠. 놀란 스크루지는 집에 들어가서도 문을 이중으로 잠그죠. 그러다 갑자기 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종소리가 그치더니 이번엔 아래에서 스크루지를 향해 낯선 소리가 스멀스멀 들려옵니다. 낯선 소리의 주인공은 어느새 스크루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7년 전 죽은 말리의 유령이었습니다. 유령과 몇 마디 주고받던 스크루지가 묻습니다. 왜 족쇄를 차고 있는 겐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만든 족쇄다. 자네의 족쇄 무게가 궁금한가? 자네 족쇄는 7년 전에도 나와 비슷했으니 지금은 엄청 무거울 걸세. 유령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가 여기에 찾아온 건 경고를 하려는 걸세. 나처럼 되지 않을 기회가 자네에겐 아직 남아있단 말일세. 내일 밤 종이 한 번 울리면 첫 번째 유령이 찾아올 거고 그 다음 날 밤 종이 한 번 울리면 두 번째 유령이 찾아올 거고 그 다음 날 밤 12시 시계추가 멈추면 세 번째 유령이 찾아올 걸세. 말리의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경고를 건넨 뒤 떠납니다. 캄캄한 밤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갑자기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방이 환해지며 커튼이 열립니다. 반쯤 누워있던 스크루지는 커튼 사이로 유령을 보았습니다. 유령은 어린아이 같기도 노인 같기도 한 모습이었죠. 난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함께 갈 곳이 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잡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스크루지의 고향이었습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 빨간 벽돌집에 도착합니다. 난로 옆에서 외톨이 소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죠. 메아리, 얼음물 소리, 한숨 소리, 물소리, 장작 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은 스크루지의 마음을 건드렸고 그는 결국 울고 맙니다. 꼬마 스크루지는 책 속에서 알리바바도 만나고 로빈슨 크루소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꼬마 스크루지를 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유령이 이유를 묻자 스크루지는 대답합니다. 어젯밤 사무실 앞에서 캐럴을 부르던 꼬마에게 몇 푼이라도 줄 것을. 그뿐입니다. 하고 말했죠. 유령과 스크루지는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러 갑니다. 어느새 꼬마 스크루지는 자라났고 방은 더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숨결에도 날아갈 듯한 연약한 아이가 스크루지와 있습니다. 바로 결혼 후에 조카를 남기고 죽은 여동생이었습니다. 유령은 또다시 어느 가게 앞으로 스크루지를 데려갑니다. 그곳은 바로 스크루지가 일을 배웠던 가게였죠. 점잖은 노인 패치 위그는 크리스마스 이브라며 그만 퇴근하라고 청년 스크루지와 동료에게 말합니다.
영감은 가게를 작은 무도회장으로 탈바꿈시킨 다음 여러 사람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춤을 춥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에게 한없이 친절했던 패치 위그를 보며 자신의 직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걸 후회하죠. 유령과 스크루지는 또 다른 때로 갑니다. 한 여인이 스크루지에게 말해요. 당신은 저보다 돈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 지난 일이에요. 서로 달라진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겠죠. 당신을 놓아줄게요. 스크루지는 옛 연인을 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유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루지를 다음 장소로 데려갑니다. 옛 연인을 닮은 예쁜 소녀가 벽난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소녀의 맞은편에는 나이가 든 아름다운 부인이 있고요. 모녀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스크루지는 그 소녀가 자신의 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여인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에게 말하죠. 당신의 옛 친구를 봤어요. 스크루지 씨는 정말로 혼자인 것 같았소. 고통스러워하던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모자를 씌워 눌러버립니다. 지칠 대로 지친 스크루지는 다시 잠이 듭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옆방에 두 번째 유령이 와 있었습니다.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하고 소개합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거리로 데려갑니다. 눈치우는 소리마저 경쾌한 음악처럼 들리는 날이었죠. 유령은 스크루지를 그의 직원 밥 크레칫의 집으로 데려가요. 가난했지만 활기찬 밥 크레칫의 가족들이 보입니다. 얼마 후 왜소한 몸을 한 밥 크레칫이 의족을 하고 목발을 든 아들 팀과 함께 집에 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모여 앉아 거위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거위를 가르자 가족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죠. 양은 적지만 맛있게 만들어진 푸딩도 나눠 먹습니다. 누구도 양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죠. 아빠 밥이 우리 가족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치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따라 외쳤습니다. 꼬맹이 팀은 아빠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는데 밥은 꼬맹이 팀을 잃을까 녀석의 손을 꼭 붙잡고 있죠. 스크루지가 걱정스레 꼬맹이 팀이 죽냐고 묻자 유령은 미래가 바뀌지 않는 한 죽는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들렀다가 스크루지 조카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조카 프레드가 삼촌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난 삼촌이 불쌍해. 밉지도 화나지도 않아. 그렇게 행동해서 고통받는 건 결국 삼촌 자신이거든. 다 함께 놀이를 시작하는데 엄청 즐거워 보입니다. 지켜보던 스크루지마저 함께 놀이에 참여할 정도로요. 유령과 스크루지는 또다시 다른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늙어가던 유령은 갑자기 두 아이를 스크루지에게 보여줍니다. 사내 아이는 무지이고 여자 아이는 궁핍이다. 모두 경계해라. 유령이 조언을 하는 사이 12시를 알리는 종이칩니다. 크리스마스 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지막 유령, 세 번째 유령이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유령은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루지가 미래를 보여주는 거냐고 물어도 답이 없죠. 유령은 말없이 그를 왕립 거래소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얘기만 들었네. 그 돈들은 다 어떻게 했답니까? 간밤에 그 영감이 죽었다는군요.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미래의 스크루지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으슥한 곳으로 다시 데려갔죠. 보따리를 든 몇 사람이 어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물건 좀 없어졌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죽어서 자기 물건 지키려면 생전에 잘 살았어야지. 그들은 죽은 자의 방에서 훔쳐온 물건을 흥정하고 있었죠. 다시 장면이 바뀌었고 스크루지는 어두운 방에 있습니다. 죽어서도 물건을 빼앗긴 시신이 외로이 누워 있었습니다. 유령은 시체의 머리를 가리켰고 스크루지는 차마 바라보지 못합니다. 남자가 죽어서 마음이 움직인 이가 있냐는 스크루지의 물음에 유령은 어느 집으로 스크루지를 데려갑니다. 그 가족들은 빚을 갚아야 했는데 빚쟁이가 죽어 그날 밤만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겠다며 기뻐합니다.
그의 죽음에 유령이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은 기쁨뿐이었죠. 유령과 스크루지는 다시 밥 크레칫의 집으로 갑니다. 집은 조용했고 밥은 불쌍한 내 아들이라며 슬퍼합니다. 밥은 가족들에게 스크루지의 조카를 만났는데 그가 무척 선량해서 아들 피터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줘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피터 오빠도 결혼해서 살림내는 거야? 하고 말하자 피터는 허튼 소리라며 웃습니다. 밥은 딸과 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허튼 소리가 아니란다. 먼 일이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거란다. 그때도 꼬맹이 팀과 우리가 겪은 첫 작별은 잊지 않을 테지? 가족들 모두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외칩니다. 스크루지는 묘한 기분이 들어 유령에게 묻습니다. 아까 본 시체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자 유령은 어느 무덤으로 스크루지를 데려갑니다. 묘비에는 에브니저 스크루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죽은 자가 자신이었냐며 유령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유령님, 제게 희망이 없는 거라면 이런 걸 왜 보여주죠? 스크루지는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착하게 살겠다고 대신 묘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느새 유령은 쪼그라들더니 침대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스크루지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말입니다. 마침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이웃 소년에게 고급 칠면조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칠면조 값을 낼 때도 웃고 심부름 값을 줄 때도 웃고 그렇게 껄껄 웃던 스크루지는 밥에게 그 칠면조를 보냅니다. 오후가 되어서는 이제 조카의 집으로 향합니다. 조카의 아내가 많이 놀라긴 했지만 모두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죠. 스크루지는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불우이웃 돕기도 빼놓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다음날 지각한 밥 크레칫을 불러서는 선언합니다. 자네의 월급을 올려주겠네. 난로불을 따뜻하게 지피자면서 석탄도 사오라고 합니다. 훗날 스크루지는 꼬맹이 팀의 양부가 되어주죠. 물론 그의 달라진 모습을 비웃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비웃음을 당할 각오가 없다면 이 세상엔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집필하던 당시의 삶을 다룬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라는 2017년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함께 보신다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겁고 유쾌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